그 K컬처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각종 분야 한도 이상은 아주 높여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분야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치. K폴리틱스. 네, 정치만 빼놓고는 우리나라는 정말 안녕하세요. 노래는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삶 자체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나? 내가 몇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린 노래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시대를 또 기록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지요. 노래가 없는 삶은 감정을 잃은 삶과 뭐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네. 노래는 곧 인간의 존재 그 자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도 있어요. 삶이 곧 노래인 네. 거죠. 노래가 곧 삶이고. 얼마나 노래를 하고 사세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해서 노래를 많이 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예전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노래의 변천이 있을 뿐 참 노래들을 즐기셨던 것 같아요. 가물을 즐긴다고 궁궐에서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특히 노래는 뭐 필수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자리나. 예.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생활에서도 또 아이에게도 또 엄마가 동요 가르쳐주면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이러는 게 있어서 노래라는 그 수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공감할 수 있고 이런 게 노래를 통해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생뚱맞게 노래 얘기냐? 사람이 살면서 나이가 또 들어가면 노래를 잊고 사는 일이 참 많은 것 같고 그냥 목적 없이 흥얼거리고 흥겹게 삶을 사는 건데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은퇴 후에 노래 교실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노래 좀 배우고 싶어 하시고 또 배우면 늘더라고요. 노래를 하는 분들, 특히 이제 성악을 하는 분들 그 로망이 있죠. 이탈리아에서 이제 노래 배우는 건데 네. 뭐 대학을 나오고도 이제 유학을 많이 가잖아요. 이탈리아에서 또 유학을 하며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성악도는 아닌데 그 성악을 하기 위해서 와 있는 유학생들과 아주 많은 접촉이 있었죠. 네. 청년 시절이니까 같은 또래들이 많았고 오늘 한국의 그 성악계를 주름잡는 분들이 그 당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어려워하고 또 가난한 유학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함께 커피 한 잔도 나눠 마시고 이러고 지내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가 전공한 분야는 아니지만 이게 삶의 아주 기본을 관통하는 주제로구나 노래가. 참 새삼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런데 왜 이태리에 그렇게 많이 갈까요? 그러게요. 이태리 사람들이 유독 노래를 잘하고 모든 성악곡이 거의 이태리어예요. 그 성악도들이 이태리로 오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내가 한국에서 이제 정말 잘한다고 그래서 왔는데 네. 이게 뭐야? 짐 싸야 될까 봐요. 왜? 길거리에서 쓰레기 치우면서 노래하는 놈이 나보다 잘하는 것 같더라고. 맞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많죠. 노래를 하는데 나보다 나은 것 같더라고. 여기서 해갖고 되겠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 물론 열심히 해서 나중에 다 성공을 하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은 왜 그 사람들은 그 노래를 잘할까요? 어려서부터 이태리어 많은 성악곡을 이렇게 접해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문화적 수준이 있어요. 그렇죠. 워낙 이 사회가 이제 그 노래 음악에 대한 수준이 돼 있다 보니 누구라도 많이 노출이 되고 접촉을 하게 되고 또 음악을 감상하게 되고 자기가 스스로 노래를 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음악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다 보니 사회적인 일반적인 수준이 좀 높다고 봐야겠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음악의 본고장이니까요. 무엇보다도 오페라가 탄생을 하고 오페라에 이제 그 리브레토라고 그래요. 가사지. 그걸 이탈리아어로 써진 것만 인정하는 궁중들이 많았어요. 대개는 이제 오페라들이 어떻게 작곡되냐 하면은 어느 한 궁중에서 네. 이제 영주 또 왕들이 이제 큰 기념일을 앞두고 유명한 작곡가한테 의뢰를 해요. 이번에 내 80세 기념일이다. 이번에 우리 무슨 그 국가 기념일이다. 뭐다 해서 그때 초연할 곡을 하나 써다오. 그럼 미리 임무를 받고 이제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탈리아어로 하는 거를 품격 있게 클래식하게 좋다고 여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어로 쓰여진 그 오페라가 거의 한 70% 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 성악 전공하는 친구들은 보면은 뭐 이태리어는 필수적으로 하고 그 노래를 다 외우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더라고요. 제가 전혀 전공하고 맞지 않는데 제가 음대에 가서 이탈리아어를 가르쳤어요. 그래요? 이태리에 있다 오셨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다른 강의를 하는데 음대에 와서 시사 이탈리아어 그리고 음악 그 배경 역사 이탈리아어 이런 것들을 좀 해달라고 해서 한동안 또 강의했죠. 근데 거기 유학생들도 참 많고 또 이태리 유학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아주 재미나고 열정적으로 강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장님도 안 해보신 거 없어요? 아무튼 다양하게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페라의 발상지란 말은 방금 말씀드렸죠. 네. 이태리.
저녁이면은 좀 잘 갖춰 입고 머리 단장하고 오페라 구경 가는 그 음악회에 가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 유명하잖아요. 베로나의 아레나에 가면은 그 원형극장에 여름이면 시즌 내내 오페라 시즌이, 로마의 까라칼로 목욕장에 또 여름 내내 저녁마다 오페라를. 이태리 국민들의 또 그 자랑이잖아요. 자부심이고. 예. 많은 오페라가 거기서 탄생했고. 예.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주세페 베르디, 무슨 자코모 푸치니, 로시니 뭐 이런 분들의 그 오페라들이 지금도 뭐 많이들 불려지고 그러죠. 네. 노래하는 분들이 그런 이제 유명 오페라에 나오는 아리아들을 한 곡쯤은 다 부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노래방에 가서 우리 이제 가요 하나 누르고 이렇게 모니터 보면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게 하나 무장된 게 나오면 뭐가 좀 있어 보이지. 네, 그렇죠. 그렇긴 하죠. 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우기 위해서 요즘 그 아리아 배우는 네. 그리고 이탈리아 가곡 배우는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바로 이 스튜디오에서도 그런 수업이 이루어지니까. 맞아요. 여기 성악 수업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대중이 아주 자연스럽게 향유하는 문화거리라고 보는 거죠, 이탈리아에서. 그렇죠. 예. 수준 높은 음악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니까 또 그리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국민이 다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일로 가면 한국 해보라고 그러고 이제 뭐 참여도 하고 그러면 귀화도 해보세요. 그럼 자기는 사실 잘 못한다고 발뺌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페라에 나오는 독창곡, 이중창곡 이런 걸 이제 아리아라고 보고 그 아리아나 혹은 대중곡, 깐소네 이런 것들에 하도 많이 노출돼서 살아가니까 아주 사람들이 쾌활하고 즐겁고 외향적이죠. 예를 들어서 부끄라파의 그 독일 같은데 가면은 뭐가 속에 정서가 아주 내밀 깊숙이 있는 듯한 노래를 하는데 이탈리아는 외향적이에요. 아주 밝고 명랑하고 고백적이고 사랑을 마음껏 향유하는 그런 그 발산. 이게 이제 노래의 그러니까 노래풍이 다르죠. 그리고 또 이태리어가 조금 성악 전공한 친구들한테 조금 쉽다 그래요. 다른 그 유럽 쪽 언어들보다는 그런가요? 쉽다고 표현하는 거는 꼭 적절하냐?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언어적으로는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고 하나가 또 있다면 루마니아어 이 언어가 하나의 언어 그룹으로서 언어 구조가 같아요. 우리는 로망서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링기스티칼리 하여튼 로망서 그룹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스페인에서 유학을 하는 학생이 특별히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를 세 개를 다 하지 않아도 그 텍스트로 이렇게 추천된 걸 보면 이 세 개 언어를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많이 추천이 돼 있어요. 꼭 참고서적으로 읽고 와라 이런 과업 지시도 있고 눈으로 보는 언어는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말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어서 처음에 버벅대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페이퍼로 공부하는 데는 이 세 개 언어를 오고 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언어 구조가 비슷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쉬운 거냐 하면 이제 그 문제는 아니고 음악에서 성악을 하는데 아주 적합하다는 뜻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성악은 목소리를 이용해서 밖으로 이제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인데 가장 아름답게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벨칸토 성법이라는 게 있어요. 성악. 그런 발성을 하기 위해서는 곱고 그리고 아주 기교를 마음대로 밀었다 당겼다 자기가 가지고 놀 수 있는 내부 그 근육을 컨트롤하고 또 두성을 울려서 마스케라라고 하는데 요 앞쪽에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해서 거기서 공명이 일어나니까 큰 힘을 쓰지 않아도 멀리 나가고 사람한테 잘 전달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이탈리아 언어가 이걸 하기 아주 좋은 언어 구조를 갖고 있어요. 특징을 간단히 얘기하면 모음으로 끝나는 발성을 해요. 모음이면은 아에 이렇게 받침이 없는 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벤. 그래서 뒤에 모음이 반드시 받쳐주는 발성을 하죠. 오, 솔, 레, 미요. 명확하게 모음이 끝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언어 구조 갖고 있는 언어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성악을 하기가 더 용이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한국어도 비슷해요. 한국어는 그래도 좀 자음 모음이 좀 섞여 있죠. 근데 끝날 때 모음들을 많이 붙여서 하고 또 이제 발성을 그런 식으로 성악적으로 발성을 하기 시작하면 용이해요. 또 두 번째는 목 속에서 깊숙이 발성이 되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많이 꺼내서 발성을 하다 보니까 전달이 쉽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수업 하나 들었네요. 그런가요?